한국 기업 덕분에 먹고 살만해진 베트남의 뒤통수 치기. 한두 번이 아닌데도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베트남에 질린 한국 기업들이 잇따라 손절을 선언한 가운데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마저 그 행렬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베트남과 중국처럼 개인정보와 사이버 보안 개념이 희박하진 않을 겁니다. 연락처, 학력, 소득,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헐값에 팔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 개인의 인터넷 사용 기록은 물론 채팅 내용까지 검열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삼성과 애플 제품 베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 기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업 기밀, 기술 유출 등의 민감한 사안에도 두 나라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예 정부 차원에서 다른 나라 기업의 핵심 기술을 훔치려 들기까지 하죠. 최근 베트남은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목적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지 않고 LG와 현대 같은 한국 기업 규제와 핵심 기술 훔치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 법에 따르면 베트남 내에서 휴대폰과 자동차 판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과 현대차는 물론 현지 판매망을 지닌 모든 한국 기업이 사이버 보안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을 베트남 공안이 보안을 핑계 삼아 마음껏 주무르겠다는 건데요. 베트남의 법 개정은 2018년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중국은 중국 내 군사시설과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 설비시설까지 핵심 정보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 바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원한다면 삼성과 LG 같은 외국계 민간 기업까지 안보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모든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였죠. 신제품 설계 도면과 디자인 같은 핵심 기술이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애플과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이 중국 철수를 고민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한국 게임 업체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아예 중국 진출을 포기했고요. 중국이 사이버 보안법을 근거로 한국에서는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베트남이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 예정인 사이버 보안법이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은 베트남 정부의 안보 심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며 베트남 개인정보위원회는 제품의 설계 도면과 디자인 등의 기업의 핵심 기술까지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을 반복해 어기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베트남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하죠. 공산주의 정권의 통제만 우선시하는 베트남 정부의 만행에 외국 기업들은 진절머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해당 법은 외국 기업의 기술 유출은 물론이고 베트남 공안들이 뒷돈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분석하며 베트남에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 현대 자동차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이런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베트남은 일본차의 텃밭이라 불릴 정도로 일본 자동차 브랜드가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현대차가 베트남에 진출한 이래 매년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했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3년 연속 판매 1위를 달성 중이죠. 국내에서 단종된 소형 세단 모델 엑센트가 베트남 국민차로 거듭나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인 기아가 2위인 도요타의 뒤를 바짝 쫓고 있어 조만간 베트남 시장 1, 2위를 한국 기업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베트남 정부로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베트남 자동차 제조 기업이 파고들 틈이 없을 정도로 한국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동남아시아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데요. 연간 평균 판매량은 30만여 대로 한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빠르게 늘고 있어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1년 이내 한국의 현대 자동차를 따라잡겠다라고 밝힌 기업 빈그룹의 자회사 빈페스트가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의 수준은 빈그룹의 다른 사업만 살펴봐도 각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에 스마트폰과 TV 사업에 진출했을 당시 내세운 모토는 베트남의 삼성전자, 그러나 빈그룹의 스마트폰과 TV 사업은 고전을 거듭하다 출시 3년 만인 2021년 5월 생산 중단을 선언하는 참패를 기록했죠. 그러나 빈그룹은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 빈페스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4조 8,600억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저임금 메리트를 앞세운 하도급 기지가 아닌 첨단 기술로 세계 시장을 공략해 나가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면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트남 기업에는 핵심 기술이 없습니다. 빈페스트가 내세우는 기술력이라는 걸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서 영입해온 엔지니어들을 바탕으로 겨우 확보한 카피에 불과할 뿐더러 혁신이라 내세울 게 없는 처참한 수준이거든요. 올해 CES에서도 빈그룹이 주력한 것은 단 하나, 한국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빈페스트의 자회사인 반틱스의 한 관계자는 전시장에서 만난 한국 기자에게 빈그룹이 한국 인재를 절실히 찾고 있다며 귀뜸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결정하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본부를 매각하려 할 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빈그룹은 LG전자에 제안을 하기도 전에 퇴짜를 맞았습니다. 핵심 인력 및 특허 기술 유출을 우려한 LG전자 측이 빈그룹과의 접촉을 아예 중단해버렸기 때문이죠. 빈페스트는 최근 최고 기술 책임자로 한국인을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요 부품은 거의 글로벌 제휴업체 등을 통해 조달하고 조립만 하는 수준이며 현재 연간 3만 대 정도 생산하는 빈페스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와중에 베트남 정부에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현대차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아세안 지역 최초의 완성차 생산 거점을 인도네시아에 구축하는 것이었죠. 77만 7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어진 인도네시아 공장은 올해 말까지 15만 대, 향후 25만 대 규모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까지 준공식에 참석해 현대차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대차의 부품 수입 관세 및 사치세 15%를 면제해줬으며 정부에서 사용하는 차량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만 대 이상, 총 13만여 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수혜 대상이 될 것은 뻔한 일이죠.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모델인 크레타는 물론 산타페까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돼 줄줄이 베트남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으로서는 뭐라 할 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차가 베트남 현지의 공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임금 메리트를 앞세운 베트남의 장점은 팬데믹 이후 그 가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중 절반이 경영 실적이 하락했다고 답했으며 10곳 중 8곳은 가동률이 40% 이하로 저조한 상황이죠.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의 규제 강화, 생산 비용 상승 때문에 현지 사업 환경이 좋지 않다며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의 베트남의 오만과 괘씸한 행태를 떠올리면 현대차의 행보가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팬데믹을 이겨낸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훨훨 날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